자, 계속해서 공통과목 주관식. 가장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되었던 공통과목 주관식. 왜 그래요? 주관식 문제는 난이도가 조금만 올라가면 학생들이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푸는 사람만 맞추게 되잖아. 그러면서 오답률이 확 올라가면서 소위 말하는 킬러 문항에 포함되는 수준까지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평가원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만들 것으로 누구나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땠어요? 일단 22번이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22번을 누구나 다 맞췄을까? 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왜? 학생들은 대부분 시도를 안 한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25번이 생각보다 굉장히 쉬웠어요. 오히려 19번이 더 어려웠어요. 오히려 21번이 더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13, 14가 더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많이 틀렸을까 생각을 하고 그 대신 22번이 공짜는 아니죠. 낯선 상황, 새로운 유형이 등장을 하면서 혼란을 주는 요소가 있긴 했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풀면서 같이 고민해 볼게요. 우선은 특징적인 문항. 19번까지는 또 기존 유형하고 비슷했습니다. 과하게 어렵지 않았었고 20번 문제가 도형 문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문제가 지금 빈칸 가나다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 이렇게 나왔던 사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2022학년도 수능. 2022학년도 수능에서 객관식 마지막 15번 문제에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도형 문제가 빈칸 가나다 나왔었는데 지금 그때 이후로 2023학년도 6월, 9월 수능, 올해 6월 평가 모의고사까지 빈칸 가나다 문제가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1년 반 만에 왕의 귀환 다시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그 최근 1년 반 사이에 안 나왔기 때문에 각종 시중 모의고사나 엔제 교재에 빈칸 가나다가 없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선생님이 올해 샤샤 강좌 진행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게 선생님이 이 샤샤 강의에서 설명했어요. 빈칸 가나다를 뺐었거든요, 교재를. 원래는 계속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다가 킬러 문항 배제 발표를 하니까 풍선 효과로 킬러 문항이 안 나오면 다른 문항의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어서 부랴부랴 빈칸 가나다 문제를 교재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도형 문제가 2문제나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풀어본 학생들은 20번 문제를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되게 이번에 9월 평가 모의고사 보면서 되게 뿌듯한 점이 많았습니다. 하여튼 잘 풀었나요? 어땠나요? 하겠습니다. 자, 빈칸 가나다 문제는 문제를 풀 때 문제 안에서 주어진 대로 가이드라인대로 하는 거죠. 이게 이제 BD 길이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3분의 2파이, 여기가 4분의 3파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문제가 이제 사인 법칙에서 나와 있잖아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빈칸 가부터 볼게요. ABD에서 사인 법칙에 의해서 이 점이 이 오른쪽 원에 있는 내접하는 삼각형이기 때문에 뭐가 성립합니까? 이거니까 사인 이거 분해. 그러니까 사인이 얼마야? 사인 3분의 2파이. 그지? 사인의 3분의 2파이 분해. 그 다음에 요 길이 같았으면 x라고 놓으면 그 x가 2 곱하기 r1, 2 곱하기 r2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r2를 구하는 거니까 양변을 2로 나눠가지고 구하게 되면은 r2는 사인 3분의 2파이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2를 곱하게 되면은 루트 3분의 x가 되어서 빈칸 가에 들어갈 말은 루트 3분의 1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 푸는 게 아니라 이 앞에 사인 법칙에 의해서를 따라서 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나조건. 삼각형 ABD에서 코사인 법칙에 의하여 ABD. 역시 이 노란색에서 코사인 법칙에 의하여 이 길이가 1이고 이 길이가 2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이 길이는 어떻게 봅니까? x제곱은 2의 제곱, 1의 제곱, 2배의 2 곱하기 1 곱하기 코사인 3분의 2파이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없어지면은 요게 지금 이제 두 번째 나잖아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가 내가 원하는 답입니다. 가능합니까? 자, 마지막 R1 곱하기 R2를 구하는 겁니다. R1 곱하기 R2인데 이거는 앞에서 다 R1과 R2를 구해놨잖아요. R1이 얼마 했다고요? 2분의 루트 2 곱하기 X. 그죠? R2가 얼마 했다고요? R2가 얼마 했다고요? 가 곱하기 X. 가가 루트 3분의 1 곱하기 X. 근데 그 X가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2의 제곱, 1의 제곱 더하기 2 하니까
5에다 2 더하니까 7. 그래서 x가 루트 7입니다. 그래서 루트 7, 루트 7 곱하니까 7이 되고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루트 3 곱하기 2분의 루트 2. 이게 답이에요. 이게 R은 R2입니다. 이게 다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질문이 9 곱하기 P 곱하기 Q 곱하기 R제곱. 그러니까 9 곱하기 P가 얼마예요? 루트 3분의 1. Q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 R이 얼마입니까? 7 곱하기 숫자 여기 복잡하니 루트 3 곱하기 2분의 루트 2. 그리고 이거를 제곱하는 문제죠. 루트 3, 루트 3은 3분의잖아요. 3분의. 그걸 제곱하면 9분의잖아요. 9분의랑 이 9가 없어지고 그 다음 여기는 2루트 2. 그렇죠? 여기는 7. 제곱하니까 제곱합니까? 잠깐만요. 여기가 2가 없어지군요. 이렇게. 그러면은 7, 7, 49에다가 2를 곱하니까 98이 내가 원하는 답이 됩니다. 이렇게 많이 어렵진 않네요. 그죠? 20번 문제니까. 자, 21번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21번 문제가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그죠? 어려운 문제 아닌데 등차 수열의 합을 합하니까 약간 혼동스러운 게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 있거든요. 등차 수열 문제가 수능 출제 빈도로 치면 한 2년에 한 번꼴로 4점짜리 문제로 나옵니다. 등차 등비 문제는 보통 3점짜리 계산 문제로는 항상 나오는데 4점짜리 계산 문제로는 종종 나와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수열의 추론 문제, 수열의 발견적 추론 문제, 점화식 문제는 수능에서 4점짜리 문제로 안 나온 적이 최근 5년 동안 한 번도 없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어요. 등차 등비는 3점짜리 나오는 경우도 있고 4점짜리 나오는 경우도 있어. 반반이야. 그런데 등차에 4점짜리 문제가 나오면 거의 대부분 이 둘 중에 하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방정식. 두 번째는 절대값. 그러니까 등차 수열을 그냥 내면은 계산이 쉽잖아요. 뭐 쉽다는 의미는 뭐냐면 공식으로 풀 수 있잖아. 그냥 그렇게 나오진 않고 절대값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계속해서 음수이다가 양수로 바뀌는 그 순간의 절대값 때문에 언제 나눠지느냐 하면서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되고 사점스러운 상황이 생기는 거죠. 자, 또 하나 자연수나 정수 조건이 등장을 하면서 식의 개수를 부족하게 주면서 문제에서 공차나 첫 번째 항을 자연수나 정수 조건을 통해서 부정방정식을 풀게 만드는 형태. 이것도 최근 나왔죠. 재작년 2021학년 9월 평가 모의고사에서 이게 등장했었고요. 2020학년도 수능 29번 문제, 2019학년도 수능 29번 문제, 뭐 연도 헷갈려. 하여튼 등장했고 절대값 조준 문제는 작년 6월 평가 모의고사 문제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 문제는 지금 어떤 문제인가 한번 봐봅시다. 모든 항의 자연수인, 자연수인. 모든 항이 자연수인, 자연조건이 나와 있어요. 등차 수열에서의 합이 SN이다. 그런데 A7이 13의 배수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그마 1부터 7까지의 SN이 문제에서 644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는데 이거 1부터 7까지를 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S1, S2, S7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를 공식으로 구하려면 너무 복잡해요. 할 수 있죠, 공식으로도. 왜냐면 SN이 n에 관한 2차식이야. 그 n에 관한 2차식을 시그마 공식에 집어넣으면 자연수 거듭 제곱의 합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구할게요. 7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얘는 뭐냐면은 A1이야. 얘는 뭐냐면 A1 더하기 A2야. 그 다음은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야. 점점점. 제일 마지막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점점점에서 A7까지 이걸 싹 다 더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구하면 좋을 것 같냐면은 선생님 이렇게 A1이 7개, A2가 6개, A3가 5개, A7은 1개 이렇게 더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구해볼게요. 첫 번째 항이 A,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A 더하기 D, A7은 A 더하기 6D 이렇게. 어떻게 하려는지 알겠습니까? 좋아요. 잠깐만 지우고 할게요. 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걸 싹 다 더할 겁니다. 그러면
A가 7개야. 7A. 그 다음에 A 더하기 D가 6개입니다. 알겠죠? 6의 괄호 열고 A 더하기 D. 5의 괄호 열고 A 더하기 2D. 그냥 다 쓸게요. 4의 괄호 열고 A 더하기 3D. 점점점 다 쓰려다가 포기. 마지막에 1의 괄호 열고 A 더하기 6D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 이걸 이제 계산을 하면 얼마 됩니까? 이게 얼마가 됩니까? 7A, 6A, 5A, 4A, 1A니까 A는 7 더하기 6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1. 그러니까 1부터 7까지 더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더하기 D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D 없고요. 1 곱하기 6이야. 여기는 5 곱하기 2입니다. 그 다음은 4 곱하기 3입니다. 그 다음은요 3 곱하기 4입니다. 그 다음은요 2 곱하기 5입니다. 그 다음은 1 곱하기 6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7개, 이게 만약에 17개야. 그러면 공식으로 구했을 거예요. 70개야. 공식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7개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6개니까. 그죠? 그래서 대칭이니까 24, 44. 잠깐 맞나요? 11을 더하니까 56. 그죠? 56. 네, 그래서 56이 나왔고 그다음에 얘는 얼마입니까?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니까 얘는 28이 나오는 거죠. 28.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28로 묶어내면은 a 더하기 2d가 됩니다. 28a 더하기 56d니까. 가능하죠? 네. 그리고 이게 잘 보면은 뭐랑 똑같냐면은 A3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644와 28 사이 관계를 살펴보면은 644를 뭐 4로 나누고 4로 그러면은 4, 1은 4, 4, 6에 24 이렇게 되고요. 이거를 7로 나누면 왜냐면 7, 4, 28이니까 7로 나누게 되면은 7, 24, 7, 3, 21 해서 이 값은 644가 28 곱하기 23이 되고 얘가 28A3와 똑같기 때문에 A3가 23이 나온 겁니다. 자, 가능합니까? 그럼 A3, 23이 나왔어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뭘 풀 거냐? 잘 보면은 이 문제는요. 첫 번째 항 압니까? 몰라요. 공차 압니까? 모릅니다. 첫 번째 항도 모르고 공차도 모릅니다. 그래서 모르는 문자가 2개이기 때문에 식이 2개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이 시그마로 표현된 644로 있는 식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풀 수가 없어요. 하지만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자연수 조건. 부정방정식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13의 배수 조건까지 같이 있으면서 답을 좁히게 되는 거죠.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옮겨서 해볼게요. 지금 이런 상태인 거여서 어떤가? A3가 23이야. 그리고 A7이 13의 배수입니다.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뭐 A2의 값을 맞죠? A2의 값을 구하는 문제니까 그러면 이거 A7은 어떻게 구합니까? 23 더하기 4D야. 얘가 문제에서 13의 배수가 됩니다. 아니 모르는 문자 D도 모르고 M도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모르는 문자 2개라니까? 하지만 풀 수 있죠. 왜? 적당히 자연수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적당히 자연수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단 이 문제가 지금 모든 항이 자연수기 때문에 공차가 무조건 양수예요. 공차가 음수가 되는 순간 뒤에 가서 음수인 항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는 무조건 양수니까 D에다가 1, 2, 3 이렇게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그럼 이거 만족하는 거 되게 많을 것 같은데? 한번 구해볼까요? D에다가 1, 27, 13배수입니까? 아니에요. 2. 그냥 쓸게요. 보세요. 자, 써볼게요. 1이면은 27, 31, 35, 39, 44, 43. 13배수 보입니까? 차였습니다. D가 4가 되는 순간 39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공차 D가 4가 돼서 답이 나왔는데 그럼 그 뒤에는 과연 없을까? 있습니다. 이 4가 되는 순간 말고 13만큼이 더 커진 17이 되는 순간도 됩니다. 공차 D가 17이 되는 순간도 됩니다. 뭐 감이 안 오겠지만 자, 여기다가 17 곱하기 4 하면은 68이에요. 거기다가 23을 더하게 되면 91입니다. 91은
13 곱하기 7이기 때문에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뭐 어떻게 압니까? 그렇잖아. 근데 또 그럼 이거 답지에 쓰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게 왜 안 되느냐? 그러니까 이것도 있고 여기다가 또 13만큼을 더 커진 30도 답이 돼요. 30도. 근데 왜 답이 안 되느냐? 이게 지금 A1이 아니라 A7이야. 다시 말하면 A3가 뭡니까? A3가 지금 23이잖아, 문제에서. 그럼 공차가 만약에 17이면 A2가 얼마입니까? 빼기 17. A1이 얼마입니까? 빼기 34를 해야 되니까 음수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만 답이었고요. 4만큼 빼면 A2가 19가 나와서 딩동댕이 됩니다. 자, 이런 문제고 냉정하게 말하면 기존의 등차수열 문제랑은 조금 결은 다르죠. 조금 다르지만 실제로 문제에서 강조했던 절대값 또는 부정방정식, 특히 부정방정식 문제가 지금 최근 수능 기출문제 5년 동안 2번 나왔거든요. 2019학년도 수능 29번, 2021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이과 11번이었던가요? 11번이었던 것 같아요. 11번. 13번이었나? 13 아니면 11이야. 하여튼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 문제. 자, 됐죠? 넘어가서 22번 풀고 이제 공통과목 주관식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전에서 어떤 가능성을 열어놓고 공부를 해야 되느냐? 수능에서 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는 20이나 30이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도 있구나. 따라서 특정 문항을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을 여러분이 제발 했으면 좋겠고, 객관식, 주관식 중에서 지금 이번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면은 주관식이 풀만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러면 주관식을 더더욱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22번입니다. 두 다항함수 fx, gx, f의 부정적분이 f, g의 부정적분이 g.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f의 부정적분이 f란 말은 요게 f고 g의 부정적분이 g고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조건이 나왔는데 가조건은 그냥 보는 순간 가볍게 두 가지를 하면 되는 거죠. 첫 번째, 윗끝 아래끝 똑같다로부터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좌변은 0이고 우변은 f1 빼기 3. 두 번째, 양변을 미분하면 좌변은 fx. 우변은 fx 더하기 xfx 빼기 미분하니까 4x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값이 사라지고 문제가 다항함수고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모든 x에 대해서 이 fx는 상수항에 되어서 fx가 4가 될 수, f'x군요. 미안해요. f'x가 4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fx가 나왔네요. fx가 뭡니까? 4x, 자, f1이 3이니까 마이너스 1이 fx입니다. fx는 완성인 거야. 선생님이 x로 나누면 안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이 있어. 0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0이 아닌 때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항함수기 때문에 연속함수기 때문에 0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 0일 때에도 그것의 연장 0이 아닐 때 이렇게 되는 거야. 0일 때도 이게 되는 거죠. 연속함수고 미분 가능한 함수기 때문에 fx 나왔고요. 문제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gx를 다루는데 요거는 조금만 스마트하게 하면 이 나 조건을 굉장히 쉽게 해석할 수 있죠. 나 조건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f 곱하기 문제에서 g 더하기 대문자 f 곱하기 소문자 g가 나와 있는데 이걸 이제 원래 f를 구했고요. 이걸로 대문자 f를 구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걸 대입해가지고 푸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은요, 이게 보이거든요. 이거 보여, 안 보여? 근데 이거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앞에서 xfx 미분을 했기 때문에 이게 더더욱 더 잘 보여요. 가능합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에서 8x의 세제곱, 3x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나는 뭐를 구할 수 있냐면은 대문자 fx, 대문자 gx를 계산할 수가 있고, 그럼 요건 적분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 값은 2x의 4제곱 플러스 x의 세제곱 플러스 x 그리고 상수항은 모르겠습니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 gx가 다항함수야. 그러니까 얘도 다항함수고 얘도 다항함수야. 그 다음에 대문자 fx는 뭐냐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적분하게 되면은
2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얼마 이런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식이 뭐냐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얼마 이런 꼴이고 얘가 또 어떤 형태인데 이게 x의 4제곱이 나오려면은 대문자 gx는 뻔하죠. 뭡니까? x의 제곱항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상수항은 모릅니다. 어차피 얘도 모르고 얘도 모르고 얘도 모르는 겁니다. 자, 근데 1차항을 구할 수 있죠. 왜냐면 요거 전개했을 때 x 세제곱이 나와야 돼. 그럼 여기가 x제곱과 마이너스 x를 곱하면 마이너스 x제곱이잖아요. 그럼 요 2x 제곱하고 요 1차항 구하면 플러스 2x제곱이 돼야 되니까 이가 플러스 x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내가 구하고 싶은 바로 gx인 거야. 알겠니? 자, 끝났습니다. 질문이 뭐야? 인테그럴 1부터 3까지 스몰 gx dx. 이건 뭡니까? 이걸 적분하게 되면 대문자 g니까 대문자 g3 마이너스 대문자 g2라고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저 상수항 세모도 구할 필요가 없고요. 여기다 3 대입하면 9에서 3을 더하니까 12 더하기 세모고요. g2를 구하게 되면 1, 1이니까 2 더하기 세모가 되어서 정답은 10 끝입니다.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22번 문제를 의도적으로 굉장히 편하게 풀 수 있게 만들었는데 이제 이런 질문이 되게 무색한 거야. 예전에 이제 쌤이 온오프라인 수업을 하면은 평가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 22번 맞춘 사람 손 들어봐 하면은 막 손 들거든요. 그러면 너 되게 잘했어. 너 원점수 몇 점이야? 왜냐면 22번 정도를 맞춘 학생들은 원점수가 80점대 후반이 보통 넘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 88이에요, 96이에요. 어떤 학생은 80입니다. 22는 맞췄는데 실수를 왕창 했습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22를 맞춘 사람 하면은 손을 든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존의 관성 22번이 워낙 어렵게 나왔던 사례가 많기 때문에 22번 문제를 이제 어렵겠거니 의뢰 힘들겠거니 생각하면서 포기했던 학생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서 뭐 이 문제를 뭐 학생이 뭐 7, 80%가 맞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문항은 냉정하게 말하면 앞에 보던 13, 14번보다는 풀만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추세가 수능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공통과목 공부하면서 선입견을 갖지 말고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꼼꼼하게 공부하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계속해서 선택 과목에서 만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